한 대만 여행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작성자는 20대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인들에게 가장 핫한 여행지 대만. 하지만 대만으로 여행을 간 여대생 3명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이러합니다. 20대 여성 3명이 4박 5일로 대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들은 괜찮은 투어 상품을 찾아보다가 택시 투어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중 제리 택시 투어라는 업체를 이용하기로 했죠. 투어를 떠나기로 한 날, 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택시를 타며 지우펀, 예류 등을 구경했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사는 택시에 내린 후 이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며 차 트렁크로 가서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는 검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곳에는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기사는 이들에게 크래커와 요구르트를 건네며 마시면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자고 했으나 기사는 다 마시면 출발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이내 요구르트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정도만 마신 한 여성이 요구르트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는 것을 느꼈고 핸드폰 번역기를 이용해 기사에게 맛이 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사는 딸기와 우유가 섞이면 다소 쓴맛이 날 수 있다고 했고 대만의 요구르트는 이런 맛인가 보구나 하고 별 의심 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야구르트를 전부 다 마신 2명의 여성이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 뒤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그나마 유지하던 이 여성 또한 관광지간을 이동할 때 약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는 이들을 흔들어 깨웠고 그중 유일하게 일어난 여성에게 "넌 괜찮은 것 같으니 혼자 내려서 살 거 있으면 사와. 내가 친구들을 돌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지에 내렸지만 술에 취한 듯 정신이 없어 10여 분 뒤 택시기사를 불러 다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다시 탑승한 후에도 친구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기사의 불친절하고 돌변한 무서운 얼굴에 항의도 못하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괜찮은 이 여성이 친구들을 부축해 호텔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요구르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새벽에 근처 편의점에서 같은 요구르트를 사서 직접 먹어봤지만 택시에서 마신 요구르트와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요구르트에 분명 무슨 약을 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때 처음 의식을 잃었던 2명 중 1명이 택시 안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속바지와 스타킹을 벗기려 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저항하려 했던 기억뿐이라고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아예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이 없던 사이에 택시기사는 뒷좌석에서 잠든 2명을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이 안 통하는 타지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대만 한국 대표부에 전화했더니 자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는 대답만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만 여행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다음날 숙소 옆에 있는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이후 현지 교민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 경찰과 대만 주재 한국 대표부에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성병 검사, 성폭행 피해 검사, 약물 검사 등등을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 피해 여성들의 혈액 속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현지 경찰은 용의자 택시기사 잔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택시기사 잔 씨는 41세로 대만 신베이에 거주하는 기혼 남성이며 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는 평소에 평판이 굉장히 좋은 결혼 3개월 차 새신랑이었습니다. 잔 씨는 대만 택시 투어 예약 사이트 제리택시그룹에서 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제리택시 투어는 한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지인 지우펀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잔 씨는 호객 행위를 위해 국내 포털 사이트에도 가입해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택시 투어를 이용했던 이용객들의 이름과 당시 사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블로그에 게재된 글은 총 169건,
게다가 지난 2년간 평가가 좋아 지명 손님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 씨가 일하던 이 업체는 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만 수사당국은 잔 씨의 범행 CCTV, 주사기 상자와 요구르트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잔 씨는 자신이 우울증 환자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갈아서 주사기에 몰래 요구르트에 탄 뒤 여성 승객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 택시기사와 관광택시업체 제리택시투어가 영업을 중단하고 자진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잔 씨가 일하던 제리택시투어의 책임자 리 씨는 기자들에게 사건이 발생한 뒤 회사를 해산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달랐습니다. 대만교통부 측은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리 씨는 대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허가인 제리택시투어의 택시 보유 대수, 운영 현황 등을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리 씨가 언급한 회사 정보 등도 거짓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이 주는 걸 함부로 먹은 게 잘못이지. 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보통 택시 투어를 하면 기사님과 하루 종일 붙어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간식 같은 것을 챙겨주는 건 다반사라고 합니다. 또한 어느 택시 투어에는 원래 음료나 간식이 포함된 패키지라 아무런 의심 없이 버블티, 과자, 도시락 등 믿고 먹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유사사례 신고 접수에 나선 결과 무려 8명의 다른 한국 여성이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만 검찰도 추가 피해 사례를 넘겨달라고 전했으며 대만 언론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관광국은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대만 관광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잔 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만 검찰은 용의자가 사전에 상당히 치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린지방검찰은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잔 씨에 대해 도품위해 방제 조례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